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그라피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한글 서예가 최루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한글 서체를 보게 되는데 그 서체의 구분을 할 수 있는지요? 오늘 시간에는 한글 전통 서체 중에 판본체의 기본획을 연습해보고 한글의 단어를 판본체로 연습해 봅니다. 캘리그라피를 연습하기 전에 전통 서체인 판본체를 연습해 봄으로써 붓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화선지와 먹물의 번짐을 알게 되면서 좀 더 힘있고 뿌리가 있는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쓰기 전에 전통 한글 서예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서예를 할 때 필요한 재료인 붓, 먹, 벼루, 화선지를 준비하고 판본체를 연습해 봅니다. 붓을 잡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단구법은 엄지와 검지로만 잡는 방법이며 쌍구법은 엄지와 검지와 중지의 세 손가락으로 잡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가볍게 뒤에 받쳐주는 방법입니다. 판본체를 쓸 때 붓을 잡는 법은 쌍구법으로 잡으며 붓털과 가까운 아래 부분을 잡아줍니다. 벼를 놓을 때는 오른손으로 쓸 경우 오른쪽에 놓고 왼쪽으로 글씨를 쓸 경우에는 왼쪽에 벼를 놓고 쓰면 편리합니다. 화선지는 앞면과 뒷면을 구분한 후 앞면에 놓아주고 화선지를 고정하는 문진을 놓아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기본획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판본체의 가로획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첫 번째 거꾸로 들어가서 하나, 붓 세워주고 둘, 세워주고 셋. 근데 맨 처음에 이 부분을 해줄 때 붓을 거꾸로 들어간 다음에 중봉으로 해줘서 이렇게 써주는데요. 붓을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여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깁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거슬러 들어가서 써준 다음에 붓을 중간에 세워주고 두 번째 세워주고 세 번째 세워줘서 쓰면 됩니다. 정확한 등분해서 붓을 세워주면서 글씨를 쓰는데 하나 세워주고 둘 세워주고 셋 이렇게 세워주면서 끝부분에 붓의 원래 모양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세로획을 쓸 때도 붓 끝을 여깁하고 중간에 붓을 세워주면서 쓰며 끝부분에서도 붓을 세워주어서 획을 쓰고 난 후의 모양이 붓의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세로획을 쓰겠습니다. 세로획을 써줄 때에는 여깁해주고 붓이 하나 세워주고 둘 세워주고 셋 이렇게 써줍니다. 다시 한번 세로획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이 거꾸로 들어가서 여깁해주고 하나 둘 셋 세로획을 연습해 줄 때도 정확한 등분해서 여깁해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끝부분에서는 붓의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붓이 이렇게 꼬이거나 꼬여가지고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붓을 쓰게 되면은 붓이 이렇게 꼬이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꼬이는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얘를 여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붓의 가운데로 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붓이 꼬여서
서예 쓰기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평평하게 중봉을 이루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된답니다. 다음 연습할 획은 괄호 모양이며 사선으로 획이 같다가 중간에서 붓을 세워준 후 호의 면을 바꾸어 주어 내려 긋습니다. 이때 항상 붓의 모양이 중봉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럼 가로 모양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해보는 선은 가로 모양인데 얘는 여깁했습니다 해서 붓을 세워준 다음에 호의 면을 바꿔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여깁했습니다 해서 붓을 세워주고 호의 면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때 방향을 바꿔주실 때 붓 위의 방향을 획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서의 붓은 위에 붓 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호의 면을 바꿔주는 건데 호의 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붓 아래 호가 있잖아요. 그것에 면을 세워준 다음에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 연습할 획은 타원형을 연습해 보는데 이 획은 한글에 이응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타원형의 획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 형태의 선을 연습해 주는데 이때 붓을 세워줄 때 약간 호의 면을 15도만 바꿔주고 자연스럽게 내려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깁했습니다 해서 붓을 세워주고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많이 연습해 주게 되면 판본체 이응을 쓸 때 자유롭게 잘 써줄 수 있습니다. 이응을 쓸 때 호의 면을 15도 각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줍니다. 어떤 분들은 판본체 이응 쓸 때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써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응을 한번 써볼까요? 여깁했습니다. 호의 면을 15도 각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깁했습니다. 호의 면을 15도 각도 바꿔준 다음에 붓 끝을 세워줍니다. 이응이 예쁘게 되었네요. 기본의 연습을 통해 기초적인 붓의 면을 어떻게 사용하며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판본체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판본체의 획은 굵기와 비례가 일정하고 글자의 중심이 중앙이며 글자의 형태가 정방향에 가깝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수직과 수평을 이룹니다. 그럼 자음을 써보겠습니다. 판본체의 자음과 가나다를 한번 써보겠는데요. 판본체는 사각형 안에 쓰는 글자체이기 때문에 이 형태에다가 다 넣어주면 되세요. 그래서 기역을 쓴다고 하면은 기역은 길게 그 다음에 짧게 써주면 된답니다. 이때 기역의 이 부분을 붓을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기역은 여깁했습니다 해서 붓을 세워주고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 이렇게 했다가 붓 바꿔야겠다. 그래서 붓 대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니에요. 호의 면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깁했습니다. 붓을 세워주고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니은은 너무 쉽네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니은은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길게 써주면 됩니다. 디귿은 한번 써볼까요? 디귿은 이렇게 붓을 세워주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디귿은 약간
여기 앞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는데 니은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반이 이렇게 들어가게 써주시면 되세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쓰실 때 디귿을 이렇게 써주고 여기 달랑말랑해서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글씨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꼭 반이, 획이 반이 들어가게 써주면 된답니다. 리을을 한번 써볼까요? 리을, 기역자랑 디귿자랑 합쳐지면 되죠. 공간 같게 써주면 됩니다. 미음자 너무 쉬운데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음을 써주면 된답니다. 여러분들 비읍, 시옷, 이응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비읍 지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비읍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비읍은 어떻게 쓰냐면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간다고요? 아닙니다. 삐. 세로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시옷은 산 모양처럼 써주시고요. 아까 이응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살짝 넘어갈까요? 지읒은 가로획을 써주고 시옷을 써주면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양쪽이 대칭되게 써주시면 되고요. 치읓 쓸 때 위에 올라가지고 옆에 써주고 양쪽 대칭되게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와, 키읔은 너무 쉽네요. 공간이 같게만 써주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해줬을 때 공간이 같습니다. 티읕은 하나, 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피읍은 세로획을 이렇게 써줬을 때 이 공간이 같게 써주면 된답니다. 히읗은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중심에 맞게 써주면 된답니다. 다음은 자음과 모음을 함께 써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쓰면서 자음과 모음의 사이 간격을 생각하며 써줍니다. 판본체에서 화선지를 접어줄 때에는 직사각형 형태로 접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화선지를 접어줍니다. 직사각형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써보겠는데요. 어떤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기 쉬운 달을 한번 써볼까요? 얘를 짧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디귿자 하나를 써줄 때는 얘가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모음을 만났으니까 자리를 양보해 줘야겠죠. 그러면 짧게 써주면 되고요. 이 공간만큼 이 공간이 떨어뜨려서 써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라를 한번 써볼까요? 라는 이렇게 짧게 써주고 이 공간만큼 떨어뜨려줘서 써주는데 모음 길이가 같게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바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 세로, 가로, 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를 써줄 때에는 가로획을 써주고 그 다음에 시옷자를 써준 다음에 약간만 길게 써주고 중앙으로 나누어서 쓰면 됩니다. 차, 그래서 얘 반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하가 어렵다고요? 하를 쓸 때는 반이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 부분 획이 이렇게 되면 여기 반을 지나간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하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중앙 안 맞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셔야겠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아, 자차, 카타, 파, 하 중에 받아쓰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제가 한 글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글자를 여러분들한테 써보라고 할까요? 가를 한번 써보세요. 1번 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쓰셔야 돼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잘 쓰셨네요. 그러면 정답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하, 여러분들 가 너무 쉽군요. 그러면 어떤 걸 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사를 한번 써보세요. 사. 저보고 먼저 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쓰셔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사 한번 써보세요. 아니, 잘못 쓰셨어요. 지금 사를 쓸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사를 쓸 때는 판본체의 사가 시옷이 그 모양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쓰냐면 하나, 둘, 그렇죠. 산 모양으로 써주면 된답니다. 판본체의 기본획과 자음과 모음을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판본체로 써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좋아요. 그 단어를 판본체로 써보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을 쓸 때 가로획은 짧게 써줍니다. 이응은 동그래야죠. 짜잔. 판본체에서 이응은 정가운데 했습니다. 이응은 정대칭이 돼야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복. 그렇죠. 이렇게 쓸 때 대칭이 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답니다. 판본체의 기본획과 자음과 모음, 한글 단어 연습을 통해 판본체의 형태를 이해하고 노트 위에 한글을 쓸 때 판본체의 형태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한글 쓰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궁체의 기본획과 단어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